자, 물브 내일 개막전인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게 막 PPT 준비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빡세고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첫 경기 뭐 카를로스 로돈이나 뭐 페랄타가 붙는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전력 자체는 둘 다 알동 1위 그리고 이제 늘중 1위 뭐 이런 팀들의 대결이라서 사실 뭐 볼 건 별로 없어요. 뭐 얼추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뭐 선발 투수들이 상대 팀한테 어땠냐 뭐 그런 것들만 보려고 하는데 사실 프레디 페랄타는 얘가 작년에도 이제 코빈 번스가 빠지고 우드로프가 없었기 때문에 미러키에서는 1선발 노릇을 했어야 되는데 별로 못했었죠. 그렇게 막 믿음이 가진 않는다. 근데 뭐 슬라이더 걸키고 이런 날에는 무섭지만은 아주 뭐 신임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돈도 비슷해요. 작년에는 좋았던 구간과 안 좋았던 구간 이런 것들을 매번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은 로돈은 그래도 좀 준수한 시즌이었다고 보기는 봐야죠. 그래도 뭐 이 경기는 그냥 뭐 제가 예측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상으로는 로돈이 그래도 미러키 애들한테 좀 좋은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볼티모어 대 토론토 경기도 있는데 베리오스 대 애플린은 뭐 늘 제구는 좋아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재작년에는 엄청 훌륭했고 작년에는 그 전만 못했었다. 이런 시즌인데 그래도 3점대 방어전은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토론토는 베리오스. 사실 이제 작년에 토론토의 3선발들 베리오스, 벨싯 그리고 베리오스, 벨싯 또 누구였었지? 거스먼. 베리오스, 벨싯, 거스먼 이런 애들이 사실 시즌 초반에 전부 안 좋았다가 그나마 이제 좀 꾸준하게 해준 게 베리오스였거든요. 그래도 베리오스가 지금 1선발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벨시나 거스먼은 작년에 꽤나 좀 부진한 시즌이었었고 그나마 베리오스가 좀 튼튼을 했었다. 좋은 구간을 꽤나 길게 이어갔던 것도 있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빠따 차이가 볼티모어가 작년에 너무 무서웠었고 볼티모어도 한참 잘하다가 이제 좀 침체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무서웠던 팀이죠. 이거는 빠따가 가릴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보스턴 대 텍사스 경기도 있는데 크로시에가 나옵니다. 크로시에가 사실 전반기 때 되게 잘했었죠. 근데 이제 화싹에서는 크로시에가 한 번도 100이닝 이상을 선발로서 뛴 경기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아예 후반기쯤에는 크로시에를 다 이닝 관리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게만 뛰었었고 보스턴에 와서도 올 시즌부터 얼마나 뭐 길게 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런 뭐 스토프 같은 것들은 되게 훌륭했었어요. 이오발디는 작년에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텍사스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작년에는 부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닝 자체는 아마 170이닝가량 먹었거든요. 나오면은 길게 던져주는 능력도 있고 믿을만한 투수라고는 보여요. 하지만 이제 뭔가 에이스로서의 이런 좀 확실하게 게임을 잡아주는 방어율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모습까지 아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는 두 선발 투수 모두 다 리스크가 있다고 보이는 경기 같습니다. 그래도 보스턴이 조금 더 이 타격 보강을 잘했다는 그런 것들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긴 하네요. 텍사스도 보강을 뭐 아주 안 한 건 아니긴 한데 도노반 솔라노나 호르에 폴랑코 이 정도는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하네요.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휠러는 늘 믿을만 하죠. 사실 휠러가 진짜 계약을 되게 잘했어요. 계약한 그 시기 내내 아주 다 잘하기도 하고 매년 이제 사이영 노크를 하기도 하고 한 번도 사이영을 받은 적은 없는데 사이영 수상 근처까지는 늘 갔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맥켄지 고어 작년에 시즌 초반에 되게 잘했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제 유망주 자원 좌완인데도 뭐 100마일 가까이 뿌릴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얘도 뭐 금방 좀 사그라들긴 했었죠. 아마 시즌 방어를 4점대로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그냥 초반에 조금 반짝했던 거 말고는 그 이후에는 그리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마 내일 선발 투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휠러도 이제 90년생으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사실 한참 잘하다가 시즌 말미에는 사이언에서 스스로 탈락을 한 셈입니다. 시즌 말미에 부진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휠러도 생각보다 워싱턴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반대로 고어는 필라델피아한테 생각보다 괜찮은 게 있긴 했었다. 작년에 아마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전부 다 콜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게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테너바이브랑 레이건스 이거는 그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1, 2위를 다툴 만한 팀들의 대결인데 이번에 그 클리블랜드가 선발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작년에는 마운드발로 지구 우승을 했어. 근데 이제 테너 바이비 그리고 뭐 게빈 윌리엄스, 로건 알렌 재작년에 이 3명의 신인 선수들이 전부 다 3점개를 기록을 했다가 작년에 그냥 얘 테너 바이비만 유일하게 잘했거든요. 사실상 에이스 노릇을 한 거예요. 이 친구랑 벤 라이블리가 좀 더 좀 분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끌었고 결국은 이제 철벽 불펜 빨로 그래갖고 지구 우승을 했고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갔는데 뭐 일단은 이 첫 경기 자체는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비는 작년에 아주 훌륭했었고 레이건스도 제가 작년에 켄자가 이번에는 플레이오프 도전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 근거로는 레이건스의 성장세
얘가 이제 그 22년도까지는 구속이 얼마 안 나오다가 23년인가부터는 구속이 한 3할가량 올랐거든요. 좌완 선발인데 구속이 한 4, 5마일 오른다. 이거는 엄청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특급 선수로 이제 도약을 했고 작년에도 좋은 활약을 했죠. 개막전 선발로 나올 만큼. 여기다가 루고, 와카 이런 영입생들이 아주 잘 받쳐줬고 싱어까지 간만에 이제 부활 시즌을 했다. 그래갖고 켄자가 선발진이 되게 탄탄했었는데 엄청 아쉽게 못 갔죠. 플레이오프를. 뭐 바위주 같은 애들이 올 시즌도 캐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살비도 건강히만 잘 뛴다면 파스ኳ티노 작년 활약 좋았었고 인디아 영입한 것도 그렇고 켄자는 늘 불펜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뭐 얼색이라든지 에스테베즈 이런 애들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승조 자체는 튼튼한 편이에요. 되게 재밌을 만한 매치 같아. 올 시즌 내내 아메리칸 리그 중부의 패권을 다툴 만한 팀들의 대결이다. 저는 개막 시리즈부터 되게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매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매치대 이제 저기 휴스턴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선발이 클레이 홈즈가 지금 뭐 선발로 전환해가지고 뭐 스프링 캠프는 잘하고 있다 이러긴 한데 아무래도 믿음이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죠. 클레이 홈즈는 여태 마무리로만 많이 나왔었고 뭐 마무리로는 특급이긴 했지만은 선발로서 과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까 그거는 걱정이죠. 반대로 프렌버 발데즈는 작년에 이제 좀 안 좋았습니다. 원래 한 2, 3년 전쯤 아주 솔리드한 선수였었는데 한 2년 전에 조금 부진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도 전반기에 되게 안 좋았어. 근데 이제 후반기부터는 프렌버 발데즈가 이 싱커의 구속이 올라오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투수입니다. 이니팅도 잘해주고 되게 좀 이제 땅볼 유도도 잘해주고 안정감 있는 투수라고 보는데 작년에 후반기는 우리가 알던 그런 프렌버 발데즈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면은 저는 이건 선발 우세는 당연히 휴스턴 쪽이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매치는 엄청나게 많은 보강을 했고 돈을 엄청 써댔고 소토에다가 이제 또 여러 선수 데리고 왔죠. 어디냐? 소토나 뭐 호세, 시리 뭐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타선 보강도 넉넉하게 한 편이고 글쎄 뭐 린도어나 뭐 이제 알론소 같은 애들이 그냥 초반부터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은 매치도 올 시즌에 고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휴스턴은 늘 플레이오프를 거의 뭐 따놓은 당상처럼 이렇게 치르는 팀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선발 차이가 좀 있으리라고 보이긴 해요. 이거는 클레이 홈즈의 상태가 어떨지 참 궁금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솔리드한 선발이다 프레버 발데즈는 그런 생각이네요. 샌프 대 신시 웹이랑 뭐 헌터 그린이 붙는데 사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로건앱은 또 홈이나 원정발을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로건앱이 홈에서는 진짜 미친놈인데 매년 뭐 이닝도 200이닝 이상 먹어주기도 하고 근데 원정은 약간 신통치 않아. 홈이나 원정 편차가 있는 선발이다. 반대로 헌터 그린은 건강하기만 하면은 얘도 대단한 선수잖아요. 신시내티의 에이스는 헌터 그린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뛰어가지고 시즌 초중반까지는 엄청 좋았었거든요. 근데 아마 금방 이제 좀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던 걸로 알아요. 이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인가? 그 전년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볼넷 비율도 엄청 높고 스토프 대비 활약이 좋지 않았었는데 재작년쯤부터 슬슬 감을 잡더니 작년에는 나올 때마다 아주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기만 하면 기대치가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원정이다. 신시내티 홈구장은 득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 쿠어스 필드 다음으로 홈런 파크 팩터는 리그에서 가장 높아요. 이런 구장이어가지고 나는 뭐 헌터 그린이 일단은 좀 좋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뭐 배당을 잘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정배를 받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신시내티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뭐야 신시내티가 역배네? 글쎄 신시내티가 뭐 보강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 홈구장이 엄청나게 타격이 좋은 구장임에도 빠따 성적이 안 좋거든요.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는 이번에 이제 뭐 윌리 아데메스라든지 이런 애들 보강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빠따도 뭐 아주 뭐 재작년만큼 안 좋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한 20위권, 재작년에는 거의 꼴찌급이었었는데 글쎄 뭐 아데메스 보강을 했으면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죠. 어쨌든 글쎄 이거는 선발상으로 나는 헌터 그린이 앞서 보이던데 뭐 그런 경기입니다. 신시내티 빠따를 못 믿겠네.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샌디에이고 크리스 세일 작년에 엄청난 활약으로 사이영을 드디어 거머쥐었습니다. 과연 근데 얼마나 오래 갈지 개인적으로는 늘 이제 부상 때문에 위태위태한 선수라고 보기는 봐요. 그런 점이 무섭고 이제 마이클 킹은 작년에 선발로 전환해가지고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여러 이제 불펜 투수들이 마무리로 전환하고 나서는 마이클 킹을 좀 답습을 해야 될 거예요. 마이클 킹이 긁히는 날에는 엄청 대단했었고 종종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작년에 샌디에이고 로테이션 상당히 잘 지킨 편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아무래도 현재 전력 차로는 애틀이 많이 앞서 있을 것이다. 샌디에이고는
이게 돈을 엄청 썼다가 이제는 뭐 스넬도 내보내고 여러 선수를 내보냈죠. 소토도 내보내기도 하고 전전년도에. 그러다 보니 샌디에고는 전력이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는 시점이고 애틀랜타는 그래도 빠따가 그 이제 한 22년부터인가? 그때부터 빠따가 2년 동안 훌륭했다가 작년에는 빠따가 그냥 평범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대신에 강력한 선발진로 보강을 하고 불펜도 전체 3등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둘 다 뭐 튼튼한 팀이지만은 저는 전력상으로는 애틀랜타가 꿀릴 게 없다고 보여요. 이 경기도 세일이 선발로 나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애틀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근데 애틀랜타가 작년에 실망시킨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어딨냐 이거 경기가. 애틀랜타가 정배네. 자, 뭐 천사 대 화싹인데 사실 뭐 볼 거 별로 없죠. 일단 선발상으로는 시험 버크. 화싹이 그냥 작년에 너무 망 시즌을 보냈는데 뭐 천사도 좋은 시즌은 아니었어요. 예, 뭐 랜던 같은 이미 누워 있고 그냥 비효율적인 팀의 대결이죠. 화싹은 확연하게 탱킹을 할 것이다. 작년에 아주 역사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선발도 시험 버크 이런 친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쿠치가 나오는 뭐 천사를 조금 더 좋게 볼 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뭐 둘 다 못하는 팀이어가지고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전력 자체는 그래도 천사가 좋기는 할 거예요. 천사는 작년에 생각보다 불펜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피츠버그 대 마이애미 스킨스랑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알칸타라 작년에 거의 뭐 통으로 쉬었는데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돌아오는 첫 시즌이죠. 이러다 보니까 알칸타라의 상태가 어떨지. 재작년에 알칸타라는 엄청 무서웠었죠. 알칸타라가 아마 올 시즌 끝으로 마이애미를 나갈 것 같은데 얘를 탐내는 팀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다. 마이애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만 하다면 선발진이 아주 튼튼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다 누워가지고 알칸타라 비롯해가지고 유리 페레즈 그냥 다 누워가지고 그래갖고 마이애미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시즌을 보냈는데 어쨌든 피츠버그도 좋게 볼 팀은 아니지만 스킨스가 나오는 날만큼은 아주 무섭죠. 그냥 스킨스 빨로. 스킨스는 작년에 신인왕도 받고 신인치고는 사이영도 사실 되게 고순위에 들만한 활약을 했거든요. 올 시즌도 기대가 됩니다. 스킨스가 풀시즌을 치른다면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일까. 이거는 선발 투수 대결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샌디 알칸타라 복귀하고 보여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점이 걱정인 것 같네요. 빠따는 뭐 둘 다 비슷한 것 같고. 미네소타 대 세인트루이스 파블로 로페즈 작년에 사실 초반에 좀 안 좋다가 중반 이후로는 확실히 미네소타 에이스였었거든요. 그러다가도 막판에 약간 자빠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 일정 시점 이후로 확실히 좋은 활약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소니 그레이는 글쎄 재작년에는 되게 잘했는데 근데 사실 세인트루이스 와서는 그냥 좀 애매했었습니다. 홈이나 원정발도 좀 있었고 막판에는 그냥 그저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 그레이는 좋아하는 선수긴 한데 요즘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볼넷도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작년에도 참 이제 홈런을 많이 안 맞다가 일정 시점 이후로는 그러니까 파블로 로페즈가 좋아진 시점에는 소니 그레이가 약간 좀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보였었거든요. 둘 다 이제 재작년에는 미네소타에서 같이 로테이션 돌았었는데 소니 그레이가 미네소타 시절은 굉장히 잘했지만은 작년 세인트루이스는 사실 연봉에 걸맞지 않는 활약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인트루이스는 고연봉자를 아마 대거 정리를 할 거거든요. 소니 그레이 비롯해가지고 뭐 아레나도라든지 이런 애들 다 정리를 할 거라서 뭐 시즌을 길게 봤을 때는 아마 세인트루이스가 좀 더 아래쪽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 맞대결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딱히 뭐 보이는 건 크게 없다. 그렇게 보이네요. 디트 대 다저스 스쿠발이랑 스넬이 붙는데 사실 블레이크 스넬이 재작년에 샌디에고에서 아주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작년에는 시즌 초반에 얘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아직 복귀 시점이 아니다. 얘가 이제 작년에 그 메이저리그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처음 2번은 스넬이 본인이 스스로는 만족을 못했다. 나는 아직 올라올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3번째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는 아주 훌륭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런 모습만 보여줬으면 아마 스넬이 작년에도 사이영 도전할 급이었었거든요. 3번째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부터는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다저스로 온 건데 스쿠발은 그냥 뭐 작년에 사이영 받았으니까 사실 선발 투수 상으로는 그래도 스쿠발이 조금 더 안정감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넬은 매년 이제 좀 기복이 약간 있는 편이고 얘는 그리고 연 단위로 기복을 타는 편이어서 그나마 이제 재작년에 잘하고 작년에도 좀 준수했다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선발 투수를 스넬이 좀 비슷하게 맞춰준다면은 빠따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보긴 합니다. 저는 다저스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컨텐더일 거라고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쓰는 돈도 넘사기도 하고 자원 자체가 디트는 빠따가 안 좋은 팀이죠. 디트는 참 이제 불펜이랑 다 좋은데 선발진도 좋은데 빠따가 문제여가지고 개인적으로 길게 간다면 다저스 쪽이 승산이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그다음 컵스 대 디백스. 컵스는 스틸, 디백스는 잭 갤런인데 글쎄요. 애리조나도 저는 유일하게 다저스를 견제할 만한 팀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내셔널리그에서는. 글쎄. 근데 이제 잭 갤런이나 뭐 또 누구야? 이번에 데려온 코빈 번즈도 있고 사실 선발 라인업이 꽤 괜찮아요. 갤런 그리고 메리 켈리 여기다 코빈 번즈에다가 라이넬슨도 꽤 올라왔었고 몽고메리가 그 이제 수술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죠. 애리조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선발도 괜찮고 불펜만 조금 괜찮아지면 좋을 것 같아. 타선이야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 그냥 애리조나는 타선 면에서는 리그에서 한 1, 2등 다투던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급 자체가 애리조나가 높다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요. 물론 스틸도 좋은 선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긴 한데 뭐 갤런이 홈발도 좀 받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애리조나를 좋게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가 체급이 더 위라고 보이네요. 저는. 애슬레틱스 대 시애틀. 원래는 오클이었는데 라스베가스로 가고 이제 올 시즌 세크라멘토에서 치르는데 앞에다가 뭐 세크라멘토 애슬레틱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애슬레틱스는 생각보다 구색이 괜찮긴 합니다. 내일도 이제 세베리노가 나오는데 빠따도 괜찮은 애들 꽤나 많이 묶어놨죠. 이제 블러데이라든지 로렌스 버틀러, 브렌트 루커, 랭걸리어스 꽤나 괜찮은 애들 많이 묶어놨어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선발진이 좀 버텨주면은 이제 그 셋업진도 꽤 괜찮고 특히나 마무리가 메이슨 밀러 미친놈이 있기 때문에 오클랜드도 꽤나 이제 각 자체는 잘 만들어 놨거든요. 하지만 전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시애틀 로건 길버트가 작년에도 아주 훌륭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늘 이제 비슷하죠. 이닝 잘 먹고 방어 관리 잘 되고 특히 이제 시애틀 선수는 모두 다 포크볼 이런 스플리터를 잘 구사한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로건 길버트는 오클랜드한테 꽤나 강력한 편이에요. 보면 여기도 뭐 81타석을 상대를 해가지고 피안타율이 090이다 이런 것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맞대결 상으로는 길버트가 우세한 면이 있지 않나. 세베리노도 그래도 부활 시즌을 보냈죠. 재작년에 아마 되게 못했다가 매치 와가지고 조금 잘했었는데 꾸준함의 면에서는 전 길버트가 낫다고 보는 모양새긴 합니다.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물부 전체 개막전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봤었습니다. 해외 축구도 하나 있는데요. 자, 해외 축구는 바르시아 대 오사수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얼마 전까지만 이제 국대주간 했잖아요. 그래도 뭐 한 3일 전에 끝났다고 봐야 돼. 이날 이제 뭐 유럽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에 남미에서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제 이날 그러니까 경기가 없었고 바로 오늘 경기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이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어. 그게 너무 심각하거든요. 특히나 팀에 아라우호라든지 여러 이제 또 남미 선수들 몇 명 있다 보니까 하피냐도 그렇고 남미 선수들이 이 경기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페드리도 본인 스스로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일단 바르셀로나 쪽이 아무래도 오사수나도 뭐 타격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 에이스인 브리안 사라고사가 못 나와요. 그러면서 오사수나로 타격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만약에 간다면은 바르시아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원래 상대전적 같은 것도 바르시아가 좋거든요. 오사수나한테 이제 올 시즌에 한번 오사수나가 홈에서 바르시아를 잡은 적이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계속 바르시아가 오사수나를 잘 잡아오긴 했었습니다. 나는 그냥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 A매치를 치르고 와서 바르시아가 굉장히 휴식 텀이 짧다. 이 경기가 원래는 3월 9일날 펼쳐졌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바르시아 의료진의 한 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3월 9일날 경기를 안 했거든요. 덕분에 바르시아는 챔피언스 리그를 쭉 이제 휴식한 다음에 그러고 경기를 했다는 이런 이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돌아온 거죠. A매치 휴식기 이후 바로 경기를 치른다. 이건 뭐 오사수나도 불편하겠지만은 바르시아가 조금 더 이제 외국인 선수도 많고 B클럽이니만큼 타격이 더 클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2프레임 배당이 2배가 넘던데 그런 거 욕심낼 만한 정도?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